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하시는 간헐적 다이어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 하면은 intermittent fasting,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덜 먹거나 거의 안 먹거나 덜 먹는 거. 그래서 대개는 16시간 내지는 48시간 금식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몸에 있는 지방을 쓰게 만들고 이제 건강한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금식 연구도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periodic fasting.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 단식은, 제 예전에 아시는 분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뭐 일주일 단식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나중에는 핑 돌아가지고 회복하는 게 힘드신데, 가끔 하시는 분을 실제로 뵌 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논문에도 나왔듯이 완전 단식은 주로 힘들다. 그래서 적게 먹는 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는 적게 먹을 때는 주로 채식이나 건강한,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식으로 간식 없이 야식 없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는 우리가 장애, 여러 가지 뭐 효소도 이런 게 작용해서 간에 근육에 등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공복 시간을 10시간 내지 14시간을 하면은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을 쓰게 되고, 그러면 지방을 또 다른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꺼내 쓰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처럼 체내의 키토산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 동안에는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강하게 되고 잘 견디게 되고, 불필요한 독성 물질들을, 나쁜 물질들을 잡아먹는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 증가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있고, 해독 효소가 증가하고 장내 세균도 건강하게 된다는 게 이제 이 리뷰의 최근 여러 가지에서 나온 그 간헐적 다이어트의 효과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다시 먹기 시작하면 그때 쉬고 있던, 우리가 나쁜 세포들은 잡아먹어지지만 정상세포는 안 들어오면 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먹으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세포나 다른 세포들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효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역도 더 생기고. 그래서 너무 과식하고, 요즘에 현대의 문제는 부족한 게 아니고 과해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헐적 다이어트가 더 뜨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는 결국 아까 말한 키토제네시스, 키톤 바디를 유도하는 거로, 그래서 당 조절이 그 효과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당 조절도 향상되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도 좋다고는 돼 있고, 스트레스에 강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소식으로 매일 적게 먹는 것보다는, 저도 환자분들한테 예전에는 소식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칼로리 리스트릭션, 그건 조금 다릅니다. CR이라고 그래서 대개는 막 보통 2000, 2500 먹으면 뭐 1500, 1600 적게 먹는다. 저도 그래서 이 갱년기 후에 막 살이 찔 때는 오랫동안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쥐 연구에서 소식이 오래 사는 쥐도 있고 빨리 죽는 쥐도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식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소식이 나쁘지는 않은데 뭘까?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세월 걸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식으로 그렇게 매일 적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간에 적게 먹는 그런 단식, 하루에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간헐적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소식에, 예전에는 저도 소식 강의를 하면서 쥐, 그 다음에 다람쥐, 뭐 원숭이 연구 많고 건강 효과 있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닌 것도 간간히 나오고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효과 보는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이제 간헐적 다이어트로 쉽게 따라하자. 근데 간헐적 다이어트에 역시 오래 관찰한 연구는 없습니다. 길어봐야 대개 뭐 1, 2주, 제가 본 건 3개월, 최근에는 6개월 연구가 최장 기간이라서 우리가 길게 나온 거는 별로 없다는 거는 아직 사실입니다. 16년도 연구에 의하면 거기에서 한 소식 간헐적 다이어트 비교한 거에서는 서로 그만하다.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뭘 해도 상관없는데 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돼 있고, 그래서 alternate day fasting 하면 번갈아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덜 먹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연구는 짧게 되어 있고 균형 잡기가 힘들고 지속적이기 힘들어서 권고하지 않고, 아까 말한 periodic fasting 일정 기간 덜 먹고 아주 적게 그 다음에 잘 먹고, 그래서 5대2가 많습니다. TV에서 이거로 유행한 적이 있어요. 뭐 연예인들 따라한다. 5일 잘 먹고 이틀은 굶듯이 먹는다. 그래서 2일간은 500-600 칼로리 보통의 4분의 1만 먹고 고단백으로, 근데 따라하기 이것도 훨씬 힘들던데 쉬울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모임도 많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 리스트릭, 우리가 시간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8시간 먹고 16시간, 이것도 아침 뭐 늦은 아침 그 다음에 야시간 먹으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것도 쉽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간 이상이면 이왕이면 14시간 이상이면, 그래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저희 환자들은 실천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먹을 때 아무거나 막은 아니고요. 건강하게 칼로리 살피면서 드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른 시간에 아침에 더 많이 먹는 것이 우리 몸의 리듬하고 맞아서 질병 감소 효과가 크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기한테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하고 암을 보면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 보면 항암 치료 동안 적게 먹는 거죠. 항암을 받는 1, 2일 동안 전날 그리고 그날 또 건들 수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뭐 이런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서 보면 지금 나온 데이터로는 적은 칼로리 섭취해서 아주 적게 350, 400이니까 정말 적게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고 야채 수프, 비타민 정도 먹고 항암 부작용이 적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더 돼야 될 거는 사실이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포트가, 지지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가 나오면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더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유방 남성암 환자 중에서 항암 치료 전 직후 뭐 수술한 전립선암 환자 등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지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 전에 금식, 단식하면 손상이 적다는 거, 단지 아까 제 경험 환자분이 아니라 지인 보았듯이 단식하는 동안 배고픔이 좀 가중되고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 기간은 아까 연구 어떤 거는 21일까지 한 것도 있는데 단식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줄이는 양을 조금씩 줄여야 된다는 거, 그런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리듬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